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2심 선고가 나고 불과 한 달 만에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과정을 두고 그 절차와 속도가 도를 넘었다, 이런 지적이 쏟아졌지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제출된 대법원의 서면 답변을 보면 사건이 정식 배당되기도 전에 대법관 전원이 기록을 검토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상고 이유서가 접수되기도 전에 이미 심리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사건이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차기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내려진 판결이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선거에 가장 영향을 적게 미치는 시점이었다, 이렇게 해명했지만 국민 눈에는 정반대로 비쳤습니다. 선거 직전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서 판결을 내린 것은 그 배경을 납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국민 여론이요. 헌법 102조와 법원조직법 7조를 끌어다가 전원합의체 심리가 원칙이다, 이렇게 해석한 것도 논란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소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한 다음 필요할 경우 전원합의체로 올리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전원합의체가 나섰습니다. 대법원 스스로 관행을 깨고 법조계의 오랜 절차적 신뢰를 무너뜨린 셈입니다. 여기에 누가 중심에 서 있습니까? 조희대가 대법원장으로 취임하고 불과 몇 달 사이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대법원장이 재판의 독립을 강조하면서도 국민 눈에는 정치 일정에 맞춘 듯한 속전속결 판결로 이렇게 비친 것이죠. 사법의 독립이 아니라 정치로부터의 종속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치로부터의 종속, 그러니까 윤석열로부터의 종속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희대 대법원 체제가 계속되는 한 향후 윤석열과 관련된 내란 혐의 사건을 포함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대법원은 박성대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당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 등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원이 스스로 내란 행위와 계엄 발동을 분리하려는 논리의 단초를 제공한 셈입니다. 이 판결을 내린 판사 박정호 판사지요. 수원지법에 있다가 조희대에게 발탁이 돼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수원지법에 있을 때 이 박정호 판사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벌금형을 내린 사람입니다. 재재판 담당 재판장이었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났지요. 벌금 700만 원이 나왔으니까. 어제 제가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2심에서 봅시다. 네, 검사님들, 우리 헌정사는 내란과 국가 반란에 대한 수많은 판례를 통해서 폭동의 개념을 넓게 해석해 왔습니다. 5.18, 12.12 군사반란 사건에서 대법원은 폭동을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집단적 폭행이나 협박, 그리고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일부 법조계 인사들과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말하자면 윤석열과 가까운 인간들이 이 폭동의 정의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날 사람이 죽었냐 다쳤냐 이 지랄 떨고 있잖아요. 그래서 폭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엄은 불법일 수 있어도 내란까지는 아니다. 이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흐름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이재명 사건에서 보여준 판례 변경의 태도, 즉 기존의 법리를 전면 수정하면서 판결 방향을 바꾼 전례를 생각하면 내란 사건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결국 국민의 우려는 하나로 모입니다. 이 대법원이 과연 내란 재판을 할 자격이 있는가? 사법부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법원은 삼권 분립을 방패 삼아서 국민의 질문을 피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국정감사에서 재판 사항에 대해서 법관을 청문회 대상으로 세우는 이해는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지만 그 일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에 개입한 의혹을 낳는 이상 국민의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일 아닐까요? 사법부가 자기가 진 권능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나중에 대통령이 될 사람을 출마 못하게 저지했잖아요. 이거야말로 삼권 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한 것 아닙니까? 지금 자꾸 조희대가 법관 독립, 삼권 분립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는 법관 독립, 삼권 분립은 정치 권력만이 아니라 조희대로부터의 독립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희대에게 판사들 인사권, 즉 승진 권한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런저런 압박으로 판사들에게 또 개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법조계의 썩은 물을 먹었던 자들은 삼권 분립 그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말하는데 삼권 분립은 목적이 아닌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수단일 뿐이지요. 정의를 무너뜨린 허접 판결의 당사자가 삼권 분립을 앞세우고 있으니 이거 코미디 아니냐. 저의 페이스북 친구인 조상현 님이 그렇게 밝혔습니다. 법은 국민의 신뢰 위에 서 있습니다.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 헌법에 박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맨 앞부분에. 국민은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일관성을 보고 신뢰를 줍니다. 그러나 지금 대법원은 그 세 가지 모두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얼마 전 SBS 여론조사 보셨죠? 국민 절반 가까이가 그의 사퇴를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퇴하면 안 된다. 그것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 사법의 신뢰를 지키는 첫걸음은 책임 있는 자리에 선 사람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조희대가 그 자리에 앉아서 개긴다면 사법부의 신뢰는 점점 더 형해화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앞서 헌법 얘기했습니다. 1조가 명시하듯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러나 사법부만큼은 여전히 국민 통제 바깥에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은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방파제여야 합니다. 그 본질을 망각한다면 독립은 특권으로 변질되고 정의는 권력의 논리에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필요한 것은 사법 민주화가 되겠습니다. 검찰개혁과 함께 사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제도적 개혁이 시급합니다. 대법원장 정년 조정,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65세가 정년인 대법관들처럼 대법원장도 65세까지만 대법원장 할 수 있게 한다면 지금 67살인 조희대를 당장 퇴직시킬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제가 펼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대법관 증원, 특별재판부 설치 등 다양한 제안이 나오는 이유 뭐겠습니까? 조희대 때문입니다.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이 법치의 수호자인지 윤석열 권력의 대리인인지 분명히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들에게도 당부합니다. 사법부 독립, 삼권 분립 좋아요. 근데 조희대가 그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릴 때, 내란에 대해서 또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 침묵할 때 당신들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이제 와가지고 사법부 건드리지 말라. 당신들 도대체 누구 편입니까? 대한민국 사법 백척 간두의 위기 상황입니다.